그래서 오늘 3단계를 공부를 하는데 이 3단계는 이름 그대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첫인상 창조라고 그래서 첫인상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청결. 네. 첫인상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이다. 그럼 첫인상 창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래요? 환상 창조를 하는데 환상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뭐라 그랬어요? 상담 기술이다. 상담 기술이다. 그럼 세 번째 이 차별화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근데 어떤 테크닉이냐? 머리를 자르는 가위의 테크닉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샴푸 테크닉이에요. 샴푸. 네. 그러니까 고객이 주목. 고객이 머리를 내가 비달세손을 졸업했고 내가 샤기 컷을 공부를 잘해서 내가 굉장히 커트를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커트를 잘하고 있으면 그 커트를 잘하고 있는 그 과정을 고객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야 서비스 잘하고 있네? 정말 기술이 대단하네 이렇게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은 처음에 들어올 때 얼마나 친절한가를 보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고 세 번째 테크닉을 보는데 그 테크닉이 고객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샴푸를 잘하는 거기에서 테크닉을 느끼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자르는 과정을 지금 이제 공부를 안 했지만 3단계가 차별화가 창조고 4단계가 멋창조예요. 멋창조라는 것은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다시 이 고객이 다시 신규 고객으로 와야 되니까 다시 재방문해야 되니까 성공 창조라고 해서 이 고객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첫인상 창조, 그렇죠? 그 다음에 환상 창조, 그 다음에 차별화 창조, 그 다음에 멋 창조, 성공 창조,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뭐 똑같이 1단계, 2단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봐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면 고객이 머리 디자인이 다 끝나고 돈 내고 나서 고객이 돌아섰을 때 아, 내가 오늘 서비스를 잘 받았구나 못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커트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잘 잘라줬거나 못 잘라줬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서비스가 좋았나 나빴나 이걸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샴푸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다.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샴푸를 자기가 안 하고 보조를 통해서 샴푸를 시키는 것은 서비스의 기본을 모르는 굉장히 무지한 행동인 거예요. 반드시 샴푸만큼은 고객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디자이너가 반드시 직접 해야 돼요. 어떻게? 정말로 두피 마사지를 시원하게 넣어서 테크닉을 완벽하게 넣어서 샴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샴푸는 차별화 창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과정을 쭉 나열해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고객이 미용실에 머무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돼요. 30분 내지 40분 사롱에 머물 때 이 원장이 머리를 잘 자르나 못 자르나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서비스가 좋나 나쁘나 하는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를 하는 과정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고객이 전체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서비스 기준 자체가 디자이너 스스로 고객에게 내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당신을 내가 잘 서비스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디자이너 스스로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몸과 몸이, 그러니까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샴푸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도 사롱에 와서 처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자리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샴푸실로 가서 자리를 옮겨서 앉으면 그야말로 시원한 마사지가 동반이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고 정말 시원하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약에 고객에게 주어진다면 그 고객은 완벽한 서비스를 받고 아주 행복하게 사롱 문을 나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별화 창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디자이너 읽어봐. 박혜진, 네가 디자이너하고 매니저하고. 시원해. 요즘 들어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시간 가져요. 미용실에 오면 샴푸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고객들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샴푸하는 시간이 말로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고객사를 이루어지고 나 자신도 샴푸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샴푸를 쓰는 사람의 상태를 느낄 때 기분이 최고죠. 샴푸하는 대상으로 고객들이 네. 고객들이 사롱을 재방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샴푸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게 만들 때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샴푸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리로 오세요. 고객을 찾는 데까지 잘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연로하신 고객을 모시게 될 때 디자이너는 혼자 샴푸대로 달려가고 고객이 힘들게 걸어온다면 자꾸 보기 좋은 감정을 보여주세요. 고객을 곁에서 잘 안내할 때 디자이너가 다니는 동시에 고객을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상담 후에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고객을 친절히 안내하는 일은 총체적 서비스의 일부로서 항상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케이. 자, 고객을 샴푸대로 안내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샴푸대로 갈 때 내가 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디자이너가 고객의 언어편에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한 걸음 뒤에 어느 쪽에? 오른손 제비는 왼쪽에, 왼손 제비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약간 손을 내밀어서 고객의 등이나 허리 쪽을 받쳐줄 수 있도록 이런 모양을 하고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지만 사롱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저 샴푸대까지 가는데 내가 이렇게 고객을 따라가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이렇게 따라가면 샴푸대로 가는 고객이 자리에 앉아서 잠깐 졸다가 일어나거나 혹은 굉장히 피곤하게 일어났는데 혹시나 미끄러지거나 혹시나 잘못돼서 넘어졌을 때도 내가 뒤에서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 그럴 때 속도나 그 다음에 그럴 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남들이 잘라놓은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그냥 청소하지 않고 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이리로 오세요 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면 샴푸대에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여기서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는데 샴푸대에 가기 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머리카락이 다 밟고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냥 부르지 말고 샴푸대 그대로 계시게 하고 밀대로 가서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갈 부분에 머리카락을 밀어서 몇 초 걸려요? 5초나 3초만 하면 돼. 밀대로 밀어서 사람이 밟고 지나갈 그 자리에 머리카락을 다 청소해주고 나서 자기가 그 길로 그대로 밟고 가서 손님을 모시고 들어가면 손님이 아 나를 기빈대접을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그건 기본이에요.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편안히 앉아 긴장을 푸세요. 그 다음 또 고객이 샴푸대에 와서 앉으시면 먼저 샴푸 타올로 앞으로 들고 고객이 뒤로 기댈 수 있게 머리 받침을 뒤로 당겨줍니다. 키가 큰 고객일 때는 의자를 세면대에서 떼내어 뒤로 기댈 때 어깨를 대일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린아이가 앉을 의자에는 높이를 조정해주는 받침을 깔아줘 머리가 샴푸대에 잘 맞도록 조절합니다. 저희 동료 디자이너는 고객이 머리를 뒤로 조실 때 항상 등머리를 받쳐줘 앞으로 미끄러지거나 뒤에 샴푸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때는 고객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한 자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디자이너가 손에 물을 흘려보고 물의 온도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시킵니다. 머리에 염색이나 펌을 잠깐만 앞에 조금 더 설명하고 자 편안히 기대 앉아 긴장을 푸세요 하고 샴푸대에 와서 이제 자리를 앉게 해주는데 샴푸대가 대충 보면 이제 이렇게 누워서 목의 각도나 다리의 각도에 따라서 다리의 각도에 따라서 편안함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도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늘 훈련해야 되고 그걸 한꺼번에 딱 보고 키와 몸무게, 기타, 허리 사이즈나 목 사이즈 같은 걸 보고 딱 맞춰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로 딱 맞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걸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다시 맞추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그걸 잘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기 샴푸대가 있으면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겠는데 없으니까 말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고 머리를 젖힐 때 그 다음에 젖히고 난 다음에 이 목 뒤에 이게 옷이 이렇게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 처음에 준비할 때 그 티슈 감는 거 이야기했죠? 티슈 감는 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흔히 쓰는 솔, 그 다음에 스펀지 이런 거 안 쓰고 머리카락 뭘로 털으라 그랬어요? 얼굴에 머리카락 묻으면 뭘로 털어? 에? 수건으로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사용할 수건, 그 수건으로 털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스펀지, 여기 트레이에 그려있는 스펀지 털털털 털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손님들 얼굴 이렇게 털고 이렇게 절대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CSC 5단계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고객이 왔을 때 귀찮지만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대로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가동하고 그걸 돌리면 고객이 다른 사람하고 반드시 다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차별화를 인정하고 그 고급스러움을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준비해서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샴푸대에 앉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나오나 여기? 나중에 나오네. 머리를 젖힐 때 그리고 뒷머리를 받쳐주고 그 각도를 잡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잘해야 되고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편안한 자세가 됐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물어봤을 때 편하게 자세가 안 됐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그걸 고쳐서 편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샴푸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체크하잖아요. 샴푸를 틀어가지고 호수를 틀어서 손등에서 느끼는 온도보다 샴푸에서 느끼는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두피에서 느끼는 온도가 손등에서 느끼는 온도보다 더 예민하고 뜨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40도를 느끼면 여기는 45도나 43도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훨씬 강해요. 피곤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강하니까 뜨겁다고 느끼거나 차다고 느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온도를 아주 조심스럽게 두피에 갖다 댈 때 온도가 괜찮은지 적정한지를 반드시 자신감 있게 대하고 그걸 물어보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매니저가 손에 물을 흘려보고 디자이너가 물의 온도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디자이너 머리에 염색이나 펌을 했는지 머릿결이 건조한지 정상인지에 따라 사용할 샴푸를 선택해야 합니다. 샴푸를 머리에 사용하기 전에 손에 덜어서 고객에게 샴푸의 양을 보여주고 동의를 구할 때 이 샴푸가 고객님의 머릿결에 잘 맞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샴푸를 2번 하는데 첫 번째 샴푸를 씻어낸 후에 두 번째에는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두피 마사지를 1, 2분 정도 합니다. 혹은 고객의 머릿결이 너무 건조할 때는 컨디셔너로 머릿결 깊숙이까지 케어받을 것을 권합니다. 오케이.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했는지 머릿결이 건조한지 정상인지에 따라서 사용할 샴푸를 선택하게 되는데 아까 조금 빠졌는데 샴푸대로 가기 전까지 이제 보면 다른 고객이 자른 머리카락을 밟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청소를 하고 나서 안내를 이제 그 뒤를 안내를 해서 그쪽에 가잖아요. 갔을 때 앉기 직전에 고객이 반드시 올 수 있는 위치에서 샴푸를 사용할 수 있는 샴푸를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 그러니까 보통 쓰는 샴푸들이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볼륨 샴푸,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떤 샴푸들이 있어요? 흔히 주로 많이 쓰는 샴푸가 댄드럽 샴푸, 비듬 때문에 댄드럽 샴푸. 또 샴푸를 주로 집에 샴푸 몇 가지 써요? 이야기요. 몇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객의 모발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모든 고객들은 4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나 혹은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3가지를 가지고 있거든. 우리 회사 이름이 뭐예요? BMS잖아. BMSV. 끝자를 따면 B는 모든 고객의 모발이 바디가 가늘어지는 거야. 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고객의 모발은 가늘어지거나 그 다음에 아침에 빗질이 안 되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빗질이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반짝거리는 것이 없거나 그 다음에 볼륨이 없거나 고객의 모발을 자세히 쳐다보면 이 4가지 중에 2개나 3개나 혹은 하나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볼륨이 없거나 빗질이 안 되거나 반짝거림이 없거나 가늘어지거나 이 4가지 중에 하나씩 혹은 2가지 혹은 3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고객도 있는데 그 어떤 고객이든 이 4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샴푸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빗질이 안 되는 고객이 있어요. 빗질이 안 되는 고객. 머리 자고 일어나면 이게 엉켜져가지고 빗질이 잘 안 돼. 반드시 다른 샴푸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디탱글러 샴푸 같은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샴푸를 쓰면 빗질이 잘 돼, 희한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빗질을 해보면 어제는 안 되던 샴푸가 머리가 오늘은 빗질이 되는 거야. 왜? 디탱글러 샴푸를 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샴푸의 기능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샴푸대에
머리를 두고 눕기 전에 고객이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고객이 여기에 샴푸대예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샴푸대 앞쪽에 4개 혹은 5가지 샴푸를 나란하게 아주 깨끗이 정리를 해서 나란하게 딱 둬야 되는 거예요. 아,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네. 최소한 4가지 정도의 샴푸를 둬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오늘 고객님한테는 이 샴푸를 사용할 겁니다. 이 샴푸의 기능은 이런 것이고 샴푸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샴푸를 짜서 어느 정도의 양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냄새도 맡게 해주고 또 때로는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찍어서 자기 몸에 이렇게 로션처럼 발라주기도 하고 컨디셔너 좋은 것들은 그래 발라도 정말로 로션처럼 피부에 좋아요. 씻어내지 않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샴푸를 4가지 이상의 샴푸를 잘 정리해서 샴푸대에 두고 고객이 샴푸대로 갈 때 그걸 반드시 보게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를 혹은 2개를 섞어서 같이 쓰거나 오늘 고객님 머리는 볼륨아이징 샴푸하고 디탱글러 샴푸를 동시에 같이 쓰겠습니다. 왜냐? 고객님 지난번에 머리가 빗질이 안 된다 그래서 빗질이 되게 하면서도 모발을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샴푸를 동시에 같이 쓰겠습니다. 오늘 양은 몇 그램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몇 분 정도의 샴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 그거를 지금 디자이너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샴푸를 씻어놓은 후에 샴푸를 2번째를 할 때 두피에 바르고 1, 2분 정도 마사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 시간의 마사지 시간이 샴푸하고 1, 2분, 컨디셔너하고 3, 4분 플러스하면 4분 내지 5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피 마사지를. 4분 내지 5분 정도 시간을 충분한 마사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걸 안 하는 사롱은 뭐예요? C에서 C를 못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C에서 C 5단계를 못 만들어내면 내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살롱의 시스템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롱의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고 한번 고객이 된 단골들을 다른 사롱으로 내쫓지 않고 내 사롱에 계속 오래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서비스 과정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사롱에 고객이 넘쳐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한 번 온 고객이 사롱의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디자인의 기술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서비스를 살롱의 서비스를 체험하게 만드는데 그 살롱의 서비스가 체험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무슨 서비스를 하든 어떤 손님을 하든 과정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오면 첫인상 창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상 창조하고 그 다음 멋 창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별화 창조하고 멋 창조하고 성공 창조하고 A라는 디자이너가 해도 그렇게 하고 C라는 디자이너가 그렇게 해도 하고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만들면 사롱에 온 고객들이 디자이너를 따라서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그건 내가 보장할게. 디자이너들이 살롱에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손님을 몰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시스템으로 살롱 서비스를 하지 않게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 나름대로 지가 잘하는 방법으로 하게 했기 때문에 지 방법으로 하고 가버리면 살롱의 서비스 시스템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롱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자꾸 이 사람만 찾아. 이 사람이 좀 잘한다고. 이 사람은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전부 이 사람만 찾아. 결국 얘는 나가. 밑에 사람 붙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보조 하나 더 붙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보조 하나 더 붙여주면 보조 구하기도 힘든데 결국 얘는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고 살롱의 서비스를 보고 살롱에 온 사람은 이 사람을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쉽게 단골이 되고 더 오래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롱 서비스를 시스템화 시키는 방법은 살롱의 서비스를 시스템화 해야 되고 살롱의 서비스가 시스템화 되어야만이 고객을 늘릴 수 있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고객을 만들어도 비용을 적게 쓰고 고객을 만들 수 있고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미용을 30년 동안 했는데 혹은 25년 미용을 했는데 25년 동안에 내가 성공한 사롱 원장이 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고 괜찮은 서비스를 하는 사롱이야 하는 평가를 얻지 못한 이유는 시스템화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를? 서비스를.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사롱을 열었는데 그 사롱에 오는 모든 일하는 디자이너들은 모든 고객들을 다 이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하게 했어. 그럼 지금 어땠겠어요?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maybe 10호점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맥도날드처럼. 이상하게 또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요, 거기에 다 길들여져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은 미스 김 안 찾고 미스 리 안 찾아요. 김 선생, 이 선생 안 찾아. 안 찾고 그냥 순번대로 잘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디자이너들은 누가 특별히 기술이 잘났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기술이 조금 모자라도 충분히 다 같이 융화해서 잘 해나가고, 디자이너들도 잘 안 나가고, 굉장히 융화도 잘 돼. 왜? 결국 서비스 과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가 머리를 얼마나 더 잘 자르냐, 누구 밑에 배웠냐, 어떤 커트 기술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를 이해하고 그거를 고객에게 잘 심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졌는가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 프로그램은 사롱의 서비스를 반드시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네. 자, 매니저가 말하는 기로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 시간이 오늘 없어서 5분만 쉬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 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지나쳤다. 뭐 저런 걸 하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실수였다. 그런 이야기. 지금이라도 안 늦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감기 걸리듯이 그냥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잘 눈에 와닿지 않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이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는데 띵 하고 이렇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내가 좀 여담 같지만 내가 1999년에 서울에 들어왔어요. 99년 3월 9일 날 현대정유 사업을 하셨던 현대정유라는 회사를 정유공장을 세우셨던 분이다. 장공선 씨라는 분이 우리나라 기름이 안 나는 나라다. 기름이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 원유를 가져다가 그걸 정제해서 팔겠다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양반이다. 그것도 돈도 없는 나라에서. 영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영국에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차관을 가져다가 현대정유를 서산에 간척지에 세워가지고 서산으로 배를 끌고 와서 원유 배를 끌고 와서 그걸 이제 호수로 연결해서 그 원유를 받아가지고 그걸 정제해서 휘발유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날 찾아와서 2번이나 찾아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됐는데 내가 나와서 제일 먼저 미용인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기술과 경영을 분리해라 이 말을 했어요. 미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이 좋아야 성공하는 것 같지만 조금의 성공은 기술 때문에 하지만 조금 큰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경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같이 뭉쳐져 있으면 안 돼. 분리해야 돼. 분리해야 돼. 기술과 경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 분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술과 경영을 분리한다는 이 말을 내가 3년을 가르쳤는데 한 3년 가르치니까 그때서 원장들이 회원님 그게 그 말이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을 뽑잖아요.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 뽑은 기술자가 그 내가 뽑은 디자이너가 기술은 한데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인드는 중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 되는 거야. 기술이 상이야. 기술은 상인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확률은 하야. 이거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내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30년 전부터 내가 미장원에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 과정을 다 똑같이 만들어서 30년 동안 반복해왔다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가 딱 모자라는 거야. 하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왔고 하나는 시스템을 안 만드는 거야. 요번에 축구 감독 이름이 뭐지? 수칠리케. 수칠리케가 요번에 성적이 좋았잖아요. 우리 집에 가정부가 그러는 거야. 회장님, 우리 가정부가 9년 동안 우리 집에 있는데 중국이에요. 중국 동포인데. 회장님, 내가 이제 이 천장 안에다가 이 100만원 스크린을 천장 안에 넣어서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쫙 내려와. 그래서 저기서 큰 영상을 보면 극장처럼 크게 보는 거야, 이제. 소리도 막 크게 나오고. 그 축구 시합을 막 보는데 내가 우와! 하고 그러니까 회장님 즐거우시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외국 감독이 감독을 하면 왜 이렇게 선수들이 잘하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야. 니는 아나? 이러니까 안다는 거지. 신문에 나왔대. 외국 감독은 공만 잘 차는 그것만 보고 사람을 뽑는 미용실 사업이 잘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3단계를 거쳐가야 돼. 1단계는 고객 수를 늘려야 돼. 내가 늘 하는 이야기야. 오늘 또 하는 거야. 고객 수를 늘리지 않으면 미장원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서초 지회장이었다. 내가 미용 경력 30년 가졌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 하나도 소용없어. 내가 누군가에 대한 대답은 내 고객이 몇 명인가요? 내가 기업가로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대답은 내 매출이 얼마인가요? 두말할 필요 없어. 네. 여러분이 미용실 원장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고객 숫자예요. 한 사롱당 몇 명의 고객을 내가 데리고 있게 하느냐. 예. 그게 기술자가 많으니까 기술자가 좋으니까 고객을 많이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살롱의 서비스를 시스템화 시키면 자동적으로 고객도 안 나가고 디자이너도 안 나가. 고객이 있으면 디자이너가 안 나가. 고객이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야 어디가 콘리미터냐 맞나? 어디가 지금 성장하냐? 성장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 수를 늘리는 일에 모든 원장들은 목숨을 걸고 달라들어야 되는 거야. 네, 그게 뭐예요? 경영이에요, 경영. 경영이에요. 고객 수를 늘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경영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고객 수를 늘리고 늘어난 고객 수에다가 객단가를 올리는 전략을 써야 돼요. 객단가를 올리면 자동적으로 살롱의 이익이 증가돼. 그 다음 단계는 이 3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돼. 살롱을 하나 오픈했는데 오픈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충분히 고객이 늘어날 때까지 계속 고객 수만 증가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고객 수 증가하기 위해서 쿠폰 쓰라 그러면 원장들 그래요. 아유, 지금 고객이 조금 늘어났는데 내가 쿠폰을 계속 돌리니까 정가로 와서 할 사람들도 쿠폰 쓰는 것 같아서 계속 손해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고객 수 증가는 영원히 못하는 거야. 고객 수가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객단가를 올리는 전략을 써야 되고, 그러면 이익이 증가되는 이거를 이 3단계는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성공시키지 않으면 살롱은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고 늘 애물단지만 되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몸은 피곤하고 맨날 원수 같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3D 업종이거든요. 진짜 화학 재료 많이 만지죠. 우리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 미용인 후손들이 공부 별로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화학 재료를 굉장히 많이 만진단 말이에요. 그게 순환기에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안 좋아요. 의사들이 화학재료 만져요? 안 만져요. 간호사들이 만져요. 주사 놓을 때 누가 놔요? 간호사들이 놔요. 간호사들 애들 공부 못해. 간호사, 미용사 다 마찬가지야. 아이들 공부 별로 못해. 순환기에 병이 많고, 이게 나도 모르게 하여튼 이게 그런 게 있어. 직업적인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화학재료 많이 만지죠. 노동 많이 하죠. 이 감정 전달, 감정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지. 동네 폰 갖다 준다고 고객이 와서 온갖 소리 다 하고 가고, 심지어 저거 남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도 다 하고 그걸 다 떨어주면서, 이게 무슨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스트레스 푸는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동네 아줌마들이 그저 그냥 와서 흔들고 가고, 정말로 내가 미국에서 280개의 살롱을 관리했잖아요. 내가 이 판타스틱 샘드 280개의 살롱을 평균 4.8개의 살롱 수를 가지니까 한 원장이 평균 4.8개의 살롱을 가지고 있어요. 에버러지가. 그러니까 4.8개 소수를 하면 5개 정도의 살롱을 평균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 서너 개부터 시작해서 적게 가진 사람은 2개까지. 그렇게 많은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을 깜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용실 경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영하고는 완전히 사는가 땅 차이예요. 그게 뭐냐? 첫째 이거야. 완전히 기술과 경영은 완전히 분리한다. 그러니까 미용 기술을 아무리 좋게 가져도 경영이라는 것에 관련돼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속성을 가지지 못할 때 살롱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나마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뭐 비용을 내니 어쩌니 뭐 누가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고객이 조금 가는 이유는 뭐예요? 프랜차이즈는 계속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내가 말하는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준 미장을 가면 그래도 박준 미장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 여러분 사롱에 고객수 증가된 고객수를 계속 끊임없이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을 다 똑같이 이렇게 고객수 증가시키고 객단가 올리고 이익 증가시키고 이걸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살롱 사업을 하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서비스를 이꼬로 시스템화 시킨다. 문자가 말하면 시스템화 시킨다. 이 말이. 근데 서비스를 시스템화 시킨다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거예요. 어떤 디자이너가 아무리 실력 좋은 디자이너가 고객이 오면 이렇게 해라. 1단계 이렇게 하고 2단계 이렇게 하고 3단계 이렇게 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야. 뭐가지 끊어줘도 그때까지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만들어져. 어느 날 그게 딱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한계에 부딪히거나 한계점에 도달할 때 되면 우리가 뛰어보잖아요. 뛰면 4점이라 그래서 데드 포인트라 그래요. 죽음의 포인트다 그래서 4점이라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다가 이렇게 숨이 끊어질 듯한 그 위기가 있어요. 그게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별로 고통스럽지도 않은데 스피드는 계속 나고 속도는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쾌락이야, 쾌락. 그 4점을 지나면 이제 그 쾌락이 나한테 딱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만해도 돼. 이만하면 충분해 하고 흔들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사롱이 디자이너들도 잘 안 나가고 고객들도 오면 아무 디자이너한테나 머리를 툭툭 맡기고 실력이 평균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서비스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디자이너마다 서비스가 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뭐 실장이 자르면 얼마, 누가 자르면 얼마가 아니라 누가 자르더라도 디자인 플러스 컷을 따르면 20만원 받아라. 플래티늄 플러스 컷을 따르면 25만원 받아라. 그러면 플래티늄 플러스 컷은 누구나 다 어떻게 자른다는 그 양식만 가지고 자르면 되는 것이지 실장이 자르니까 되고 그건 뭐 원장이 자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메뉴를 서비스의 메뉴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메뉴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미용인들이 보면 좀 대충 하는 게 있는 거야.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 막연하게.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는데 부주의하는 거야. 부주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수술을 하는 사람이 부주의하면 어떻게 돼요? 수술 칼 하나 이 안에 넣고 그냥 잠가버리면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배가 하다 아파서 엑스레이 찍으면 안에 칼이 하나 보이고 이런 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수술을 하다가 보면 피는 막 나오죠. 칼은 여기저기 막 쓰고 있는데 그걸 칼을 쓰고 나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안 옮기고 뭐 어떻게 하다가 다른 거 이러다 보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아지가 밥을 안 먹고 계속 토해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배 안에 맨도날이 카트 칼 있잖아요. 칼 이렇게 짝짝 잘라지는 거 요게 요만한 게 하나 딱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놈이 그걸 이제 뭘 이렇게 고기를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면서 그게 고기 냄새가 나니까 음식인 줄 알고 덜렁 혓바닥에 붙여서 삼켜버립니다. 속 안에 있는 이거를 찾아서 이제 꺼내야 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대충 어디 있는 줄 아니까 그걸 이제 주물러가지고 그걸 찾아내잖아요. 큰 수술이었어요. 웃기는지 아니죠. 하여튼 부주의하면 칼을 배 안에 넣고도 이걸 의료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미용실 경영이 다 대충 하는 부주의하는 경영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국식으로 기업가들이 하듯이 아주 냉정하게 이걸 정말 디테일하게 분열해서
딱 갈라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걸 선택하지 않고 예측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딱 만들어요. 적어도 내 제자가 되고 나면 기술과 경영을 분리해야만 된다 하더라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3단계를 거쳐서 사롱을 성장시키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시스템화 시킨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가 지지난주인가 언제 여기 강의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젊은 원장이 하나 있어서 사롱을 가보려고, 내가 그 원장 위치가 어디냐, 내가 간다고 이야기해라 했더니 벌써 겁먹었는지 오늘 아프다고 안 나왔네 하고 공갈치는 문자가 나한테 온 거야. 내가 보고 그래 내가 가는 게 부담스러운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돌아섰는데, 정말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가잖아요. 그럼 내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면 눈에 정말 모자라는 게 천지 전부 다 눈에 보이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게 눈에 다 보인단 말이야. 딱 가보면 나 다 알아. 나는 미용실 중앙에 서서 미장원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고, 미용실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만들고,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걸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걸 전문적으로 사업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바깥에서 그걸 억지로 배워서 미용에 접목시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미용 경영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미용 마케팅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사쿠라야. 미용실 중앙에서 미용사로서 그걸 공부한 게 아니라 뭐로서 일반 경영을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미용실에도 가르쳐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 미용실 중앙에서 그걸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지식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거는 뭐예요? 미용실에 돌아가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듣긴 들었는데 쓰기는 마땅하다가 아니라 바로 쓸 수 있는 거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돌아가면 그걸 바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혼자 그걸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도와주려고 가려고 그랬더니 벌써 오지 마라는 문자는 뭐예요? 와봐야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하니까 못 오게 하는 거죠. 아직은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예를 들면 서원장한테 간다고 하면 와서 회장님 오셔서 뭘 보고 뭘 도와줄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서로 의논하고 성장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필요한데, 근데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서 내가 서경대 석자 교수잖아요. 서경대 박사 코스에 가서 강의하면 이거 가르쳐요. 똑같은 거 가르쳐요. 네. 걔네들 석사를 하고 다른 데서 공부 대학 졸업 다 하고 왔지만 이거 똑같이 가르쳐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서 이걸 배우고 나면 사롱에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싱싱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가서 공부를 한 거를 바로 접목시키고 정말 실행에 옮겨서 해보는 그 용기를 가져야 된다. 오케이? 네. 대답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내가 오늘 오전에 회사에서 3시간 반 정도 내 강의를 따로 또 했기 때문에 목도 많이 쉬어있고,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냥 딱 정시에 마치도록 합니다. 모자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가서. 옷으로 머리를 씻어내려고 하면 고객께서는 미용사들을 도와주려고 고개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머리는 디자이너가 알아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머리를 감고 샴푸대를 떠나기 전에 고객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드리고 타월을 고객의 어깨에 들려주어서 물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며 삐져나는 것을 도와서 시술용 의자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이때 시술용 의자로 다시 돌아갈 때 내 자리가 어디겠어요? 내 자리가 어디겠어요? 내가 왔던 자리? 아니에요. 자, 준호. 내가 1번 의자에서 머리를 하고 샴푸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쫙 널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 자리 옆에 있는 밀대를 가져다가 쭉 의자를, 머리카락을 다 밀어서 길을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가서 고객을 안내해서 그 길로 손님을 안내해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1번 의자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내가 밀대로 민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바로 들어와서 앉을 수 있도록 밀어놓은 거예요. 밀어놓고 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의자를? 입구 쪽으로 돌려놔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나가고 입구 쪽으로 의자는 돌려놓고 내가 샴푸대 가서 샴푸하는 5분 동안에 손님이 밀려서 1번 의자를 누가 쓰고 있어. 그러면 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빈자리로 그냥 가까운 데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사롱을 가보면 디자이너만 쓰고 보조 안 씁니다. 왜 디자이너만 써야 되냐면 11명의 선수가 게임을 하는데 선수가 다 전부 11명이 다 선수야. 그 팀하고 어떤 팀은 6명이 선수고 5명이 후보야. 누가 이기겠어? 11명의 선수인 팀이 이기는 거야. 고객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서비스가 좋으냐? 시스템화된 서비스를 누가 잘 만드느냐? 선수가 훨씬 더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끼리 근무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잘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걸 집중해서 한 사람들은 내를 만나기 전에 매출이 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천만 원 합니다. 정말이에요? 내 제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내 만나기 전에 800만 원이었어요. 똑같은 매장인데 그 매장에서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8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시스템화 시켰다는 거예요. 시스템화 시키면 몇 가지 특징이 딱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고객이 움직이잖아요. 두 번째, 디자이너가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은 고객이, 디자이너가 늘 넘쳐나. 이력서가 늘 쌓이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이력서가. 왜? 고객이 많으니까. 고객이 많게 만들려고 그러면 디자이너만 근무해야 돼요. 시스템화 빨리 시켜야 되니까. 서비스를 시스템화 시키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대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샴푸 누가 해야 돼요? 보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해야 돼요. 네. 그 누구나 원장이 자르더라도 원장이 잘랐으면 지가 샴푸는 원장이 해야 돼요. 누가 하든지 간에 머리를 자른 사람이 그 사람 샴푸를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가 필요 없는 거야. 지가 직접 밀대로 밀고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지가 하고 샴푸도 지가 하니까 보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의 인건비를 지가 따가져가는 그런 악덕 디자이너를 만들 게 아니라 지가 지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디자이너 책임 제도가 훨씬 시스템을 만드는 데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디자이너 자리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하는 순서대로 손님을 받으면 돼. 출근을 지가 4번째로 해서 그럼 지는 4번째로 손님이지 손님이. 네? 그리고 오는 손님은 디자이너를 지정하는 수도 있어요. 나는 김 선생한테 하고 싶다고 김 선생을 찾아요. 그러면 그 김 선생을 찾는 그 손님한테 저희 사람은 모든 디자이너가 다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굳이 김 선생에게 하시겠다 그러면 페널티 내셔야 된다. 5,000원 더 내거나 3,000원 더 내면 오늘은 3,000원 더 내고 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 와서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서비스가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절대 안 찾아요.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자르니까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자르면 똑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르고 있고 자기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자르고 있으면 절대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자르는데 보조들이 뒤에서 도와주면서 그걸 하고 있고 누구는 그 도움을 못 받고 혼자 낑낑거리고 있고 이러니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혼자 쩔쩔매면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머리 맡기고 싶겠어요? 여유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시스템을 써보면 디자이너 전용 책임제가 훨씬 더 편리하고 생산성이 높고 시스템화도 잘 되고 이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써보지도 않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보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보조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예요. 요새 그 적은 임금을 받고 그 일을 해줄 젊은 애가 어디 있어요? 절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보조를 쓰지 않는 시스템으로 스스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걸 못하고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됐고 구정도 되고 하니까 2015년은 청량의 해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조를 없애고 디자이너만 가지고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려고 그럴 때 용기가 부족하거나 정말 불안해서 못하겠으면 연락하세요. 내가 손만 한번 잡아줍니다. 그럼 그냥 건너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판타스틱 샘드 이야기했는데 이 판타스틱 샘드의 이 시스템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고 잘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5분만 더 합니다. 전문 지식을 고객과 나눕시다. 서비스를 한 가지씩 다 할 때마다 농축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씁니다 라든지 고객에게 미용에 관한 상식과 그 제품의 장점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데 고객들도 무엇이 어떻게 좋은 건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객들을 교육시킬 뿐 아니라 제품을 골라주지는 않습니다. 고객을 교육시키는 것만 하지 제품을 골라주는 일까지는 하지 않는다. 머리 손질하는 제품을 디자이너 자신이 직접 써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는 어떤 머릿결이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샴푸, 린스와 모바일 보건 제품 등을 갖추고 있고 10중 8구는 필요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사지를 통해 고객과 친해집니다. 샴푸와 린스를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감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만점임을 물론이고 고객과 디자이너를 더욱 가까워지게 도와줍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 손님의 머리를 마사지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으므로 마사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지며 머리 자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머리 마사지로 고객이 편안해지면 고객이 디자이너의 기술을 믿게 됩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머리 마사지를 잘해서 고객이 편안하게 하고 릴렉스를 충분하게 하고 나면 디자이너의 기술을 고객이 믿습니다. 마사지도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고단위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 쉬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 박현미 읽어봐. 샴푸 제조 살롱에서 가장 바쁜 장소이므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하면 청소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샴푸대는 항상 깨끗해야 하며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싱크대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샴푸대에 물기나 염색약을 잘 닦아야 하고 머리카락,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규정에 따른 캐비넷은 사용하는 반드시 닫아 놓아야 하고 모든 디자이너들은 하루를 지내는 동안 살롱에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고객의 머리를 한 분 한 분 감을 때마다 그 뒤처리를 하는 시간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샴푸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고 타월로 물기를 닦는데 오는 타월을 여는 곳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쓰고 난 타월을 처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서로 이것들은 내가 넣을 테니 걱정 마세요. 이것은 내가 다 할게요. 하며 먼저 끝난 디자이너들은 다치지 않는 디자이너들을 잠깐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고객이 오셔도 젖은 샴푸에 타월, 의자, 고무니 등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다. 있겠죠. 물론입니다. 헤어살롱은 전체 디자이너들의 팀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밑에 팀워크 밑줄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롱 서비스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고, 이 팀워크는 내가 맨 처음에 첫인상 창조에서 팀워크가 뭘 만든다 그랬어요? 팀워크가 뭘 만든다 그랬어요? 살롱의 분위기를 만들고 살롱의 원기를 만든다 그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3단계